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든든한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비밀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김대명 전문가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김우성 아나운서님도 잘 지내셨는지. 네. 오늘따라 되게 좀 화사해 보신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태클 걸 게 없네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태클 걸 게 없을 것 같고. 좀 네, 뭐, 불안하네요. 또 어떤 말씀 하실지. 매번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저에게 또 뼈를 때려주셨잖아요.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다가는 갑자기 훅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시장 얘기 해볼까요? 네. 네, 전문가님. 미증시가 간밤에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닥이 안타깝게 조금 밀리긴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요, 방향성. 그런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또 얘기가 나오니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긴축에 대한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또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불안정한, 네, 그런 이제 불확실성한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그런 이제 얘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걱정스러우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전주 방송에서도 그랬고, 저번 주 방송에서도 그랬었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제 어떤 불확실성을 가진 그런 이제 이슈들이나 그런 이제 내용들에 있어서는 어떤 식의 어떤 방향성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점치지 말고 그저 차트의 흐름대로 그죠? 주가의 흐름대로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다.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그냥 방향성을 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런 이제 주식을, 주가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어떤 이제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에도 항상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재료도 재료고, 그리고 이슈도 이슈지만, 항상 일단은 먼저 차트를 먼저 봅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차트가 먼저 어떤 내용이든, 어떤 방향성이든, 항상 선반영을 먼저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의 오름과 내림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수급이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수급이 먼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먼저 토대로, 그거를 항상 기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저 또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차트의 어떤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요. 지금 차트상에 이제 코스닥부터 좀 먼저 볼게요. 코스닥 차트 이제 흐름 네.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한번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왔었어요. 그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고점이 낮아지고 자, 이런 시점에서 단기적인 이제 하락 추세.
이어졌었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깨지면서 그죠?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똑같은 그림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또 똑같은 그림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상승 추세 구간에서 주가의 상승 추세 구간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제 어떤 단기적인 흐름,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고 단순히 크게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큰 추세, 네, 그죠? 큰 추세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게 큰 추세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단기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도 이전에도 나왔었고 그죠? 여기에서도 최근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어떤 이제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저점만 지켜준다면 이런 큰 추세만 지켜준다라면은 결국에는 다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어떤 뭐 솔직히 뭐 그런 이제 긴축 문제나 뭐 그런 이제 뭐 금리 문제나 사실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뭐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항상 나오던 어떤 좀 단기적인 이슈에 좀 이제 불과했었거든요. 이제껏.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좀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악재들 그런 것들만 조심을 하면 되지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이슈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큰 추세를 보면서 지금은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방향성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그런 큰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코스피의 어떤 이제 흐름도 이제 마찬가지 보시면은, 제가 여기 3,100포인트대, 네, 여기 이 구간대 3,100포인트대를 돌파해주고, 이 3,100포인트대를 돌파해주고, 이 위에서 놀면은 주가는 다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제가 왜 그랬냐면은 여기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거든요. 그런 자리였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지와 저항,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장 큰 추세, 그리고 그런 추세 속에서 지지와 저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 구간대에서 3,100포인트대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이제 여겼었고요. 이 3,100포인트대를 돌파를 해주고 이 위에서만 주가가 그래도 뭐 단기적인 악재든 어떠한 내용들이 있든 뭐 저항을 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그런 흐름 속에서 물량들을 소화해 가고 난다면은 다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방향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 방향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있지만 지금 방향성 좋기 때문에 그죠? 방향성 좋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그 말은 결국에는 이 방향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추세 항상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걱정부터 하실 게 아니고요. 걱정부터 하실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이제 시장의 어떤 조정을 거쳐가는 네, 시장의 좀 더 높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조정을 거쳐가는 뭐 어느 시점에서나 항상 나오는 그죠? 어느 시점에서나 상승 추세에서도 보면은 오르고 나면은 다시 조정을 받고 조정받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그런 항상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런 지수의 어떤 이제 뭐랄까요 조정을 거쳐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하게 생겨야 될 거는 이런 추세 네, 그죠? 이런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을 포트를 뭐 비중을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비중을 늘리지 않고 기존 보유 종목들을 가만히 놔두면서 전략적인 방향을 뭐 스윙해서 뭐 중장기로 또 전략을 또 바꾼다든지 이러한 이제 흐름들로 인해서 이제 전략을 짜면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장 방향성 좋거든요. 방향성 좋기 때문에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여기에서 이제 본다라면은 자 여기에서 자 이제 돌파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대 굉장히 돌파하기 힘든 구간대를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제 주가라는 거는 돌파를 하고 나면요.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뭐 쭉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구간대를 돌파를 못 했었던 그런 이제 흐름이었어요. 돌파를 못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제 재차 돌파를 하면서 이런 상승세,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도 있지만 또는 그런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지 못하고 돌파하자마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만들고 다시 또 이제 조정을 받는 또 그런 이제 흐름이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돌파한 구간대 3,250포인트대죠. 여기를 이제는 좀 이제 기준점으로 조금 더 보시면서 만약에 이 구간대를 또 이탈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뭐 이 구간대까지 큰 저점대를 만약에 큰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구간대 이탈을 하더라도 큰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아직은 뭐 크게 뭐 여러분들이 우려스러워 할 방향성, 그런 방향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편입을 시켜야 될지,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비중을 늘려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톡방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우리 시장 정리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추세를 보면서 종목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는 종목을 선별하실 때 차트를 먼저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차트가 시장의 이슈를 이미 반영을 했고 주가의 등락이 수급이 주가의 등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이렇게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체감상은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섹터도 보면 성장주들이 주목을 받다가 하루 만에 또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받는 이런 알 수 없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하셨나요? 저는 섹터라기보다는요. 네. 섹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장세죠. 지금 뭐 이제 뭐 어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장을 보시면은 특히나 뭐 물론 이제 투자를 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제 원칙이나 뭐 좀 중시를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은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개인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서아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뭐 차트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수급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또는 이제 테마들 그런 종목들로 이제 뭐랄까 추세가 좀 살아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로 이제 보면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라고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진 않고 그저 주가의 방향, 그 방향성대로 보면서 예측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사야 될 구간이 있으면은 그죠? 사야 될 구간이 때가 오면은 사고 그죠? 때가 아닌 뭐 이제 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가의 방향이 뭐 어떤 원치 않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고 좀 매매를 좀 이제 최대한 좀 단순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뭐 지금 뭐 한 이틀 정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 수요일 목요일이었었죠.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관련주, 카카오와 네이버가 굉장히 강세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가 또 이제 또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를 또 이끄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마찬가지 또 반도체 대장주죠. 그런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과 그 다음에 종합 상사죠.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종목보다 아니죠. 상승 종목보다는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세였었거든요. 이틀 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수급이 몰리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순전히 이제 지수만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수가 일단 방향성은 일단 좋아요. 네,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일단은 뭐 지수를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려가는 이제 그런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는 좀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도 자체가 지금 당장은 뭐 나쁘다라고 이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의 어떤 이제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주는, 그죠? 앞으로의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그 단 이틀 때문에, 그 단 이틀 동안의 어떤 그런 이제 흐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당장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네, 저도 뭐 이제 사실 뭐 속상한 건 있어요.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잘 안 가고, 그죠? 오르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이제 잘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고, 예, 이러다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좀 심리적으로 좀 이제 많이 지치죠. 네, 지치고 또 짜증도 나고, 그죠?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방향성이 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도 결국엔 다 때가 오면은 때가 오면은 결국엔 좋은 이제 흐름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그죠? 혹시나 지금 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도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음, 저 김대명 전문가는 뭐 이제 어떠한 이제 뭐 그죠? 뭐랄까요? 어떠한 이제 업종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한다기보다는 제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뭐 기술적 분석들을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삼고 그 다음에 그죠? 기본적 분석들이죠. 네, 재무와 어떤 이제 상태를 그런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그런 곳에서 이제 뭐 종목들을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의 장세가 무슨 장세인지 왜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한 종목들 군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그 종목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그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내용들을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이제 자료들을 이제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톡방에 오시면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는 섹터로 접근하기보다는 수급 상황에 따라서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지는 노란톡 방에서 많은 도움 주시니까요.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좀 네.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일단은 바로 알려드릴까요? 바로 알려드려야 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주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잠깐 이제 강의를 좀 그냥 간단하게 했었어요. 그죠? 네. 어떤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장세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장세만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더라도, 장세만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더라도, 그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큰 어려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보면은, 전에도 저희, 방에 계시는 한 분이, 이제 금리 문제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좀 투자를 하기가 사실 이제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공부를 하는 건 좋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정작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지식이 아는 게 많고, 그죠? 아는 지식이 많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금리든 또 이제 환율이든
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내용들도 또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겁이 나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겁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 이제 그런 이제 겁이 나는 흐름 속에서도 보면은 시장은 오르는 종목은 또 올라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했을 때 또 굉장히 또 이제 뭐 하락장이 또 나온다. 그죠? 하락장이 또 나오고 뭐 폭락장이 나오고 뭐 그런 흐름이 나와도 결국에 오르는 종목은 오릅니다. 그죠?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가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이슈가 있든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갈 종목들은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 내용들을 이제 뭐 요목조목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 좀 표현을 하자면 젠다라고 하죠. 이것 뭐 요거 이거 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업종을 본다. 그러면은 뭐 철강 업종을 본다. 철강 업종을 보자니 뭐 이게 또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어떤 이제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또 괜찮은 것 같고 또 그리고 또 회사를 또 보자니 또 뭐가 또 걸리고 그죠? 뭐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지면은 굉장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사실 또 쉽게 투자를 하면 안 되지만, 쉽게 투자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투자 자체가 또 굉장히 또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을 만약에 선정을 했어요. 네, 괜찮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 그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했었던 방향대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투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그 예전에 또 그런 말이 있었죠. 한참. 그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이제 한참 올라갈 때 이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왜 뭐 이제 항상 이제 그 온라인에 좀 떠돌던 얘기인데,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죠? 냉장고가 예쁘다고 해서 산 와이프가, 그죠? 와이프의 어떤 삼성전자 주식이 그렇게, 나의 어떤 그런 이제 종목보다 수익률이 좋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런 이제 내용들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매매 자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죠? 그거를 갖다가 너무 토대로 삼고, 네, 거기에 따른 뭐 어떤 그런 토대를 삼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실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옳지 않다. 항상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찌되었든 조금 더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저도 그랬고 조금 더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실패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공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실패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실패를 조금 더 이제 줄여 나가려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다른 방법들을 또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은 그죠? 본질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하나인데 이 본질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또 개고 이렇게 또 예쁘게 또 포장을 하고 또 예쁘게 또 포장을 하고 또 예쁘게 포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어떤 하나의 본질 속에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꼭 마치 이름만 바꿔서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마치 좀 팔아먹는 네, 그러한 이제 흐름들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 지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본질은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기에 충실을 하자. 네. 저도 이제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매매를 이제 계속해서 쭉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좀 많이 하는 성향이에요. 네, 매매를 할 때 올해 이제 뭐 이게 투자 생활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실전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매매를 이제 하는 성향인데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뭐 평생 동안 매매를 하면은
뭐 한 몇 종목 정도 매매를 하겠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이제 20종목도 매매를 해보고, 뭐 어떨 때는 뭐 이제 좀 적게 한다고 하면은 뭐 한두 종목 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한 달이나 뭐 한 1년 정도 이제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 시장이나 뭐 이제 우리 주식 우리 거래소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식 수보다 더 많이 매매를 했겠죠. 했던 종목도 또 매매를 해봤을 테고 굉장히 많은 매매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이제 결국에 매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매매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기본기에 먼저 충실을 하고 그런 기본기를 충실을 하고 그 다음에 추세대로 매매를 하자. 네.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매매를 하는 어떤 이제 이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뭐 있잖아요. 뭐 가치 투자의 대가들, 뭐 아니면은 뭐 이제 트레이더의 대가들, 뭐 이런 이제 분류가 나뉘잖아요. 그죠? 분류가 나뉘는데 그런 분류들이 나뉘어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통틀어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똑같은 것들이 몇 개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또 자세히 또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다들 하나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좀 더 멋있게 말을 하고 좀 더 멋있게 말을 하고 조금 다르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야 될 구간에서 사면 되고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성공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뭐 실패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또 대응을 하면 되고 그죠? 네. 그래서 그저 사고 대응을 한다. 네, 사고 대응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마인드로 이제 가지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래량도 분석을 할 테고 거래량도 분석을 할 테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시겠지만 이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재료나 그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도 네, 살펴보실 테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그죠? 부가적인 걸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보시고 그리고 항상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다 해도 네, 추세대로 보면서 대응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네, 그거는 답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사야 될 구간에서 사고 그리고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대응한다.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방향성이 또 나와도 마찬가지 또 대응을 해야 되고요. 주식은 대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장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잖아요. 장세에 대해서 지금 장세 어떠냐? 그런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러한 장세 속에서도 제가 저희 지금 뭐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곳에서도 제가 그 장세에 맞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들인지 업황이고 뭐 업황을 다 떠나서 그죠? 업황을 다 떠나서 지금 장세에 맞는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고르는 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보여드렸었던 그리고 직접 매매를 했었던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토대로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은 티플렉스라는 종목으로 제가 한 7, 8% 정도 또뭐 많게 수익 보신 분들 같은 경우 한 10% 정도의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네, 그 정도의 어떤 그 수익을 이제 알게 들었었는데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해야 될 때, 가장 일단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향성. 제가 아까 지수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추세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추세 속에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 그죠?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런 저점을 높여가는 것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진 종목들이죠. 네, 거래량이 터지고 매집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군들 속에서도 추세를 높여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추세를 높여간다는 거는 그 말은 그 종목의
현재 주가의 흐름은 정배열에 있다는 거예요. 정배열.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간다는 거죠. 자, 이 T플렉스를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략을 했었던 이유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히토류 관련주잖아요. 그죠? 히토류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뭐 히토류 테마가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히토류 테마가 뭐 크게 뭐 어떤 테마적인 어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이제 지금 당장, 그죠? 뭐 이전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당장 뭐 많이 거론되지 않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네, 그런 이제 얘기지만, 왜 이런 이제 이 종목군들을 선정을 했냐라고 이제 뭐 일단 보자면요. 말 그대로 이제 추세가 일단 우상향 방향이에요. 추세가 우상향 방향이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많이 좀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또 이제 또 드문드문 나왔었고, 그리고 여전히 식지 않은 재료죠. 네, 일단은 식지 않은 재료, 식지 않은 재료고 식지 않은 내용들이죠. 언제든지 다시 또 내용이 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매집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매집은 잘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장세가 뭐냐면은, 신고가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장세는 신고가 장세다. 제가 그래서 전주에도,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신고가 종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다. 네, 그런 종목들이 결국엔 신고가를 만들고, 또 그런 어떤 종목군들을 뭐 사는 시점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흐름 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정비열에 속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살짝 찾아서 관심 종목을 편입을 시키고, 그러한 종목들이 어떤 급등 흐름이 나오거나 어떤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할 때 매매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T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에서 우상향 방향으로 있고, 이제 이평선을 좀 제대로 된 어떤 정배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거래량들이 나왔었죠. 그죠? 하단에 이런 거래량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볼게요. 이 윗꼬리가 달린 이 6월 11일에 이제 나온 이 윗꼬리가 달린 큰 음봉. 그러니까 매집되어 있는 이러한 물량 속에서 이 시점에서 나온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매집을 했었던 어떤 큰 세력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맞아요. 매도 물량이 맞는데, 문제는 그런 매도를 하고 나면은 그 물량들이 만약에 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겠죠. 자, 흘러내려야 돼요. 근데 흘러내리지가 않고 다시 방향을 잡고 있다. 어디에서 방향을 잡고 있냐가 또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차트로 제가 가로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이 종목의 어떤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고점을 돌파를 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던 자리를 돌파를 했던 시점이었고요. 방향성으로 본다라면은 이 구간대가 어떻게 보면 쌈봉 자리였었죠. 쌈봉 자리였었고, 근데 그런 쌈봉 자리를 갖다가 다시 여기에서 돌파를 했었고, 돌파한 구간대를 다시 지켜주는 흐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세를 볼 때, 그죠? 저점을 높여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 어디에서 저항을 받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셔야 된다고 말씀. 단순히 거래량만 봐서는 그 종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저 차트를 볼 때 가장 이제 보셔야 될 게 거래량, 그 다음에 추세죠. 추세.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지. 네. 그런 부분들. 사실 캔들 모양, 뭐 캔들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건 맞고 또 틀린 건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제 거래량과 어떤 추세,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려요. 근데 맞는 거를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죠. 네, 지지를 받고 있고 지켜주는 흐름을 받고, 그리고 다시 솟아나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는 조금 그림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군을 여기에서부터 이 시점에서부터, 그죠? 네,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이제 좀 더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뭐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에서 우상향 방향으로 굉장히 좀 돌파를 하기 힘든 자리였었고, 그러한 자리를 갖다 결국에는 우상향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런 이제 좋은 이제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오늘 이제 익절을 했었죠. 익절을 했었는데,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여기에서 또 이제 음봉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
이 음봉 자체가 뭐 지금 당장 뭐 거래량만 봤을 때는 뭐 다시 또 매도를 하고 나가는 물량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 이러한 물량 이 음봉 자체가 뭐 그냥 매도를 하고 나가는 건지 아닌지는, 네, 그 뒤에는 이 단순한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 이 거래량 하나만 가지고는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이 음봉은 매도 물량이 맞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당일날 이게 매도 물량이다, 이제 이 종목은 앞으로는 주가가 흘러내릴 거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고, 그리고 항상 지나온 걸, 그죠? 지나온 과거에 대한 어떤 차트를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종목군은 좀 더 우상향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러한 종목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지나온 차트를 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무나 합니다. 아무나 하지만 자 실전 투자는 그게 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가 매도된 물량이 맞다라면은, 그죠? 매도된 물량이 맞다라면 이 구간대를 깨겠죠. 그죠? 여기 이 4,500원대, 여기 이 구간대를 또 깨면서 또 지켜줄 자리, 21선을 또 이탈을 시키고 이 저점대를 이탈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그저 주가가 좀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여전히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결국에는 다시 또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군에 편입을 시켜놓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종목을 또 이제 한번 볼게요.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옵티시스. 자, 이 옵티시스를 제가 이날 이 상한가 가는 날 이제 매매를 했었어요. 매매를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고가 장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신고가 장세에 대한 어떤 맞는 종목군들을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료를 또 올려드렸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이제 이게 뭐예요? 이제 정배열을 시작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종목을 볼 때, 자, 주가라는 거는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되고, 그리고 내림이 있으면 올라가고, 그죠? 내림이 있으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그죠? 자, 역배열이 있으면 정배열이 되고 정배열이 있으면 역배열이 있는 거예요. 계속 주가는 그런 이제 파동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거고, 좀 더 빨리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간적인 부분이죠. 시간적인 부분. 좀 더 빨리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배열을 시작하는 구간대예요. 그런 구간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옵티시스라는 종목이 지금은 뭐 어떤 이제 이 종목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재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이제 업종 자체를 다 떠난 거죠. 옵티시스도. 아까 전에 티플레스도 마찬가지죠. 네. 업종 등을 뭐 지금 시황 뭐 이런 것들 다 떠난 거예요. 그냥 그저 순전히 차트만 보고 그러한 지금 장세, 네, 장세만 보고, 그리고 어떤 이제 정배열, 네, 그쪽에 있는 그런 이제 지지와 저항, 어떤 이제 그런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고 순전히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자,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여전히 매집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또 마찬가지 6월 1일 날 매도된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보면은 저점은 어디예요? 저점은 여기예요. 그죠? 저점. 자, 주가가 이제 크게 흘러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 자리대를 어느 정도 흘러내리다가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양봉 하나 나왔죠. 그죠? 양봉 하나 나왔고, 거래량 터졌고, 다시 매집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크게 시세를 분출을 해줬습니다. 그죠? 시세를 분출했어요. 제가 이날 이 시점에서 여기를 구간대를 잡고, 자, 여기 구간대를 잡고, 이게 뭐냐면은, 자,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 그죠?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고, 곧 돌파를 할 것 같은 그림. 윗꼬리는 조금 달렸어도, 윗꼬리는 좀 달렸어도 여전히 양봉을 만들었었고, 그 말은 거래량도 터졌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종목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매집을 했다는 얘기겠죠. 매집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금일 6월 22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여기에서부터 다시 상승세가 나온다. 다시 상승세가 나오면서 2만 원대를 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자, 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이거를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좀 더 줄여서, 자, 가볼게요. 좀 더 줄여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이었죠? 여기였나요? 여기, 요 날이었죠? 요 날. 자, 요 날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게 전날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그 구간대, 종고점을 돌파를 하는 구간대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전 자리였었죠. 좀 더 가격대가 높은 자리였었어요. 3분봉으로 볼까요? 3분봉. 조금 더 줄여서 3분봉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자, 이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었었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었었고, 그리고 돌파를 한 구간대를, 그죠? 돌파를 하면서 종고점대를, 일봉 종고점대가 여기였었어요. 한 정도 5천, 한 2,500원대였었죠? 2,500원대. 자,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눌리는데 이 종고점대를 여기를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제가 추세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추세를 보는 흐름 속에서 어디를 지켜주는지, 지지와 저항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자, 여기를 종고점대를 돌파한 구간대를 지켜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지켜주는 흐름은 이 가격대를 이탈시키지 않겠다. 그럼 이탈시키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은 상승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 구간대, 2,500원대 이하로 매수를 합니다. 네, 2,500원대 이하로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바로 상한가로 갑니다. 그리고 상한가로 가고 난 뒤에 이 종목이 여기에서 상한가를 갔으면 뭐예요, 이게? 신고가죠. 그죠? 지금 장세에 맞는, 네, 지금 장세에 맞는 신고가. 그러니까 이 종목군도 지금 장세에 맞는 종목군이라서 그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종목군들을 선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돌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가를 가는 건 아니에요.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지켜주고 있었다. 네, 포인트는 그거죠. 지켜준다. 네, 지켜주기 때문에 매매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상승세를 만들었어요. 이 종목군도 여기에서 거의 한 25%대, 30% 가까이 뭐 수익을 또 안겨줬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종목군들을 마찬가지, 지금 장세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뭐 오늘 상승률 뭐 상위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요. 여전히 신고가 종목은 많이 나옵니다. 네, 신고가 종목들은 좀 많이 나오는데 최근 한 이 거래일 정도죠. 목요일, 금요일 정도 이 거래일 동안은 주가의 어떤 이제 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종목군도 지금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세고 흐름이고요. 원자력 관련 테마가 테마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테마 속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테마 속에서도. 그리고 그런 테마 속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나오지만 그 종목별 장세 중에서도 보면은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 장세고, 그리고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좀 이제 분봉을 흐름에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커요. 변동성,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어떤 그런 변동성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기가 사실 쉽진 않는데 일봉만 봤을 때 그런 이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네, 그렇게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또 찾아볼 때, 그죠? 찾아볼 때는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시장이 하락해도 오를 종목은 오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김대명 전문가는 노란톡방에서 추세의 흐름을 보고 유망할 것 같은 종목들, 지금 장세에서 수익 내기 좋은 종목을 공략해서 오늘도 또 큰 수익을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노란톡방에서 공략하신 종목들, 티플렉스나 또 옵티시스를 접근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종목을 분석해 주시고 노란톡 방에서 제시해 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큰 수익 얻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전문가님은 이렇게 차트 흐름 기술적으로 봐주시잖아요.
최근에 크게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네, 이 두 종목 차트 흐름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네. 네. 이 종목군을 지금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23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제가 이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가 이때 8%가 가까이 상승을 하고 카카오가 이때 한 6% 정도 7% 가까이 좀 상승을 하는 날이었었는데 제가 이날 종목들을 매매를 오늘 시장 너무 좀 매매가 겁이 난다. 네,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겁이 난다. 왜? 카카오가 일단은 상승을 하고 신고가 장세를 계속해서 이 카카오도 이제 그런 역할을 만들면서 이제 만들고는 있지만 너무 가팔라도 너무 가파르다. 네. 네. 가팔라도 너무 왜? 이 주가라는 건요. 그래요. 지수의 이제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을 받잖아요. 지수도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가파름의 어떤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난 뒤에는 다시 이게 이격이라고 합니다. 이 주가의 어떤 그런 위치와 그리고 이평선의 이런 위치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격이라고 하는데 이 이격 자체가 너무 커지면은 다시 주가는 이평선 가까이 또 이제 붙어가려는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기술적 분석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카카오 자체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너무 가파르죠. 올라가는 와중에 이 가격 자체가 너무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 가파름이 너무 이제 가파르다 보면 결국엔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고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상당히 좀 이제 이런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 이 정도까지 상승세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좀 이제 시장이 좀 네, 뭐랄까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광기 어린 그런 매수세가 많이 붙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매매가 상당히 좀 이제 무섭다 지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격 자체가 너무 크다. 결국에는 또 조정 흐름이 나왔어요. 네, 결국엔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이날 6월 24일 날 물량들을 보니까 뭐 외국인 기관 뭐 다 매도를 했더라고요. 매도를 다 했는데 외국인 기관의 어떤 물량들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냈더라고요. 보니까 물량들 고스란히 다 받아냈는데 거래량 보시면요, 굉장히 좀 크죠. 네, 굉장히 커요.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큰데 이게 좀 이 거래량이 매도된 물량이 좀 많다. 근데 그런 매도된 물량이 많지만 누군가는 또 받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이 단기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라고 이제 뚜렷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뭐 14만 원대를 만약에 일단 14만 원대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14만 원대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14만 원대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